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여러 삶의 꾀임을 나누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둘레에 있는 이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속이 좋지 않은 일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살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을 마주하게 되죠. 누군가는 처음 마주한 날부터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또 누군가는 어딘가 모르게 달갑지 않은 기분을 남기기도 합니다. 분명 겉으론 잘해주는 듯하지만 왠지 알 수 없는 거북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이 사람 나에게 안 좋을 것 같다 하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언뜻 보면 나에게 살갑게 대하는 듯한데 왠지 미덥지 않고 이상한 느낌이 스멀거리는 사람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빠르게 이 사람 나와 어울려도 될까? 아니면 조심해야 할까? 하고 가려낼 수 있을까요? 사실 속마음이라는 건 드러나는 차림새나 말씨만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의외로 아주 작은 말버릇이나 태도에서 먼저 티가 납니다. 오늘은 그 작은 흐름을 통해 나를 거스르는 일을 빨리 알아보는 길을 풀어내보려고 해요. 그동안 그냥 흘려보냈던 그 눈짓이나 말투 속 실마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왜 이렇게 거북한 이들을 빨리 알아내고 멀리해야 하는지, 그런 일을 오래 곁에 두면 우리 마음에 어떤 안 좋은 바람이 부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까닭을 알면 뒤이어 나올 구체적인 가려내기 풀이도 훨씬 또렷해질 거예요. 이런 부류의 첫째 갈래는 오직 자기한테만 이로움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살갑게 굴고 호의를 베푸는 듯 보여도 조금 지내다 보면 이건 자기 입속만 챙기려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곤 해요. 이들은 맞은편의 마음이나 느낌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에게 득이 될 때만 곁에 있다가 그게 사라지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심으로 다가가도 이들 눈에는 이로움을 안겨줄 만한가 하는 잣대만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 갈래는 끊임없이 다른 일을 깎아내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판에 들어서면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 입안이 근질근질한 듯 남을 비방하는 말부터 쏟아내죠. 본인 마음 깊숙이 자리한 꺼림칙한 열등감이나 불안을 가리기 위해 들의 상대를 흠보며 스스로 더 나아 보이려는 겁니다. 겉으로야 저 사람 참 못났어 하면서 우리와 뜻을 맞추는 듯해도 사실 그 험담은 언젠가 우리를 향해 똑같이 되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해요. 셋째 갈래는 좀채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이 틀어지면 그거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곧장 상대 탓을 하죠. 자신이 그럴 수 있음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서 늘 자신이 옳다 여기고 만약 일이 잘못되면 옆 사람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런 틀 안에 오래 머물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낮춰보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듯 거북한 세 부류가 우리 곁에 자리 잡으면 우리는 괜히 마음이 힘들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러니 속이 편치 않은 일을 가능한 한 빨리 가려내고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하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버릇이나 태도를 유심히 봐야 할까요? 지금부터 6가지 대표적인 낌새를 찬찬히 풀어내보겠습니다. 이야기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위해 저는 각각의 낌새를 살아있는 사례와 함께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말씨를 다듬으며 필요할 땐 좀 더 깊이 있는 생각도 덧붙일까 합니다. 글을 길게 풀어가며 여러분께 도움될 말을 넉넉히 담아볼 테니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겠네요. 먼저 너무 지나치게 칭찬만 늘어놓는 말버릇을 살펴볼까요? 민수라 하는 이는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처음 만난 김이라는 사람에게 의외로 과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김은 우와, 말씀 들을수록 참 대단하시네요. 함께 있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에요. 하고 입에 침이 마르게 추펴 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수도 좀 어색하면서도 기분 나쁘지는 않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칭찬이 좀 지나치다 싶었고 나중에 보니 김은 어떤 목적을 위해 민수의 벽을 허물려고 그랬던 겁니다. 이렇게 과도한 칭찬은 얼핏 들으면 참 다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꾀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순수한 호의가 아닐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면 그 예감은 대체로 맞습니다. 너무 치켜 세우는 말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 진짜 마음이 깃들지 않았다면 오래 못 가죠. 오랜 옛사람 이야기 중에
지나친 치켜세움은 아첨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니 듣기 좋더라도 한 번쯤 뒤를 돌아보고 정말 이 사람이 내게 진정성을 품고 있나? 하고 살펴보길 권해요. 또 하나 자주 겪게 되는 사례가 온통 자랑으로만 가득 찬 말투입니다. 수진이라는 이는 아이 학교 모임에서 김이라는 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 시작부터 자녀 자랑이 쏟아졌다고 해요.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고 또 체육잔치에서도 우승했어요. 하면서 마치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이처럼 얘기하더랍니다. 처음엔 아이 키우는 사람이면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자랑이 멈추지 않자 점점 피곤해졌다고 해요. 마치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듯 상대를 깎아내리는 어투까지 곁들여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점차 나는 부족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낮춰보게 됩니다. 이렇듯 끊임없이 자신이나 자녀를 내세우는 말버릇 뒤에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야만 마음이 놓이는 마음밭이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자랑이 결국 다른 이를 작아 보이게 해서 생기는 기쁨이라면 이는 아주 교활한 마음 다루기 방식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마음 한켠이 자꾸 작아지고 주눅 들어간다면 그 사람 말에 괜히 움츠러들 필요 없이 스스로의 길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요란한 말잔치가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내공에서 나오는 법이라는 점 꼭 되새기셨으면 해요. 또 제3자를 심하게 헐뜯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가령 영이라는 이는 회사 협업 자리에서 김이라 하는 이와 몇 번 회의를 했는데 두 번째 모임부터 김이 난데없이 같은 회사 다른 임원을 심하게 흉보더랍니다. 아니,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못하나요? 저번에도 실수하더니 또 그러네요. 같은 말로 자리에 없는 일을 낮추고 없이는 못 배기는 모양새였다는 거죠. 영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저 사람이 이토록 거칠게 남을 흉보는 걸 보니 나중엔 내 뒤에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걱정이 들었다고 해요. 바로 이런 태도가 위험한 법이죠. 제3자가 없다고 해서 마구 얕보는 말이 오간다면 나중에 그 말이 누구를 향할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십상이고 서로 신뢰가 사라지는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겉으론 그와 말이 통하는 듯해도 그 부정적 기운이 돌고 돌아 결국 내게까지 다가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남을 계속 낱낱이 헐뜯는 말버릇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속으로는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욕심과 불안을 숨기기 위한 독한 방식일 수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 상대 반응에 따라 태도를 싹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이라는 이는 같은 학교 부모 모임에서 김이라는 이를 만나 커피를 함께 마시러 나갔는데 대화 초반엔 참 다정하던 김이 학원 정보 같은 걸 물어봤을 때 영희가 잘 모른다 하고 대답하자 갑자기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시큰둥해지더랍니다. 그러고는 더 이상 대화에 관심 없는 듯 굴고 끝날 즈음엔 대충 다음에 또 봅시다 하며 건성건성 마무리했다는 거죠. 영희는 집에 돌아가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유익한 걸 주지 못하니까 흥미를 잃었구나 하고 깨달았다 해요. 이처럼 처음엔 웃으며 다가와 놓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딱히 도움을 주지 못하면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 그 밑바탕엔 너는 내게 이로운 존재가 아니면 무의미하다 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상대를 진정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마치 쓰임이 있는 도구처럼 다룹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내가 못나서 이런 대접을 받나 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쉬운데요. 사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처음 본 사이이든 오래 알던 사이이든 가르치려 들기만 하는 말버릇도 참 거북하죠. 민수라는 이는 산에 오르는 모임에 갔다가 김이라는 이를 만났는데 이 김이 제가 오래 산을 탔는데 이렇게 해야 훨씬 좋습니다. 식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들었다고 해요. 처음엔 경험 많은가 보다 하고 들었지만 점차 모든 말이 그래서 당신이 하는 건 잘못되었고 내가 아는 게 옳다처럼 흘러가니 민수는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죠. 이미 산 탈 줄 아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상대를 깎아내리며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속내가 숨어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말은 듣는 사람을 스스로 좀 모자란 존재처럼 여기게 만들기 쉽습니다.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라면 듣는 사람도 고맙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다 맞고 너는 틀렸다는 투로 이어지면 대화 자체가 힘들어져요. 오래된 책 속의 글귀 중에 가르치려 드는 건 때로 다른 이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무기가 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를 북돋우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야 하고 억누르면 대화는 순식간에 꽉 막히고 말죠. 그리고 가장 교묘한 말투 가운데 하나로 비꼬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수진이라는 이는 독서 모임에서 영미라는 이를 만났는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영미가 자꾸 어머, 수진님 생각이 참 독특하시네요.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관점인 것 같아요. 하고 말하더랍니다. 이게 얼핏 보면 칭찬 같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이 날 놀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은근히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모임 끝날 무렵까지 영미는 줄곧 그런 식으로 농을 던져서 수지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하며 그날 내내 마음이 찜찜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말투가 겉으론 웃으면서도 속으론 경멸을 담는 참으로 교활한 방식이에요. 들으면 기분이 묘하게 상하지만 정면으로 지금 나 비꼬 왔어? 하기엔 애매하거든요. 이 비꼬는 말은 듣는 이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본인은 우월감이나 얕보는 마음을 채웁니다. 오래 함께 있으면 내 안에 자존이 마모되어가는 느낌이 들죠. 이처럼 6가지 대표적인 말버릇이나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전부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결국은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너무 과한 치켜세움이나 끊임없는 자랑, 다른 이를 심하게 깎아내리는 태도, 상대 반응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말과 행동, 처음 본 사람에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야 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자세, 그리고 비꼬는 말투까지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언제나 우리 쪽 마음이 상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거나 혹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쉬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걸 미리 눈여겨보고 스스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그 사람 앞에서 당신 나빠 하고 떠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자기 안에 경계선을 세우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차분히 대처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이용하려 드는구나. 이 말투는 날 낮춰 보이게 하려는 거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까이 지내기 어려운 사람들과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피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내 마음을 좀 더 단단히 해서 맞서는 게 좋아요. 그들의 말이 내 가치를 흔들지 못하도록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을 붙들어야 하죠. 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못난 사람인 건 아니야. 이건 그 사람이 스스로의 결핍을 감추는 방식일 뿐이야 하고 되새기다 보면 한결 차분해질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낼 만한 괜찮은 사람들이 분명 있어요.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들이 있죠. 이런 건강한 이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힘이 나고 삶이 환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나를 지켜줄 울타리를 세우며 좋은 인연들과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려낼 때 미리 저 사람은 이럴 거야 하고 선입견을 갖게 될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에서 말한 몇 가지 낌새들은 그저 이럴 수 있다는 징후이니 만약 누군가가 실제로 이런 태도를 보이면 그걸 그냥 흘려듣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여 상대가 순간적으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걸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한 번쯤은 넉넉히 넘어갈 수도 있겠죠. 다만 비슷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뿌리에서 비롯되는 태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마음의 문을 꼭 조절해가며 스스로를 지키면 돼요. 이런 숨은 신호들을 알아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내 몸이나 마음이 느끼는 불편함을 잘 살피는 거예요. 대화가 끝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리고 상대와 만난 뒤에 느낌이 개운치 않다면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거북해하나 하고 살펴보면 작은 단서가 보이기도 하거든요. 종종 우리는 이성을 동원해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정작 몸이나 속마음은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신호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나쁜 사람을 금방 눈치채더라 하는 자신만의 묘책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댓글 또는 의견 나눔로 이야기를 더해주시면 서로에게 참 귀한 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 글이 필요할 법한 분이 계시다면 건네주셔도 좋고 저와 앞으로도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함께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고 지켜가는 평안한 걸음걸이를 이어가시길 빕니다.